이 중요한 계약에 일본어 알아듣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까? 회장의 호통이 터지자 루망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는 이미 도착했고 통역을 맡기로 했던 직원은 출발 직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죠. 누군가는 시간을 끌자고 했고 누군가는 오늘은 식사 자리로만 넘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자리였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휘청이던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놓치면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 바이어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계약서를 덮더니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쪽에서 조용히 물잔을 채우던 며느리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눈에 윤희는 그저 고등학교만 나온 말없는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그 여자가 돌아서려는 일본 바이어를 향해 또렷한 일본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少しだけお待ちください. 순간 루만의 모든 시선이 윤희에게 꽂혔습니다. 대체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며느리가 왜 그 순간 일본어로 바이어를 붙잡은 걸까요? 그리고 시댁 누구도 모르고 있던 윤희의 진짜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귀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큰 행운과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희가 일본어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막 몸을 돌리던 일본 바이어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죠. 루마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회장 옆에 앉아있던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봤어요.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를 천천히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아주 또렷한 일본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통역이 늦어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 바이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뜻밖의 상황을 가늠해 보려는 눈빛이 되었죠. 그는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란 건 바이어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 부인인 정숙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희야,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니? 말끝은 낮았지만 얼굴엔 당황보다 불쾌함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아니고 집안에서 늘 조용히 움직이던 둘째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불쑥 일본어를 꺼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윤희의 남편 태수는 옆자리에서 어깨를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끈 듯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나? 윤희는 곧장 회장을 보지 못하고 잠시 시선만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내드리면 오늘 계약은 끝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겨우 입을 연 사람의 목소리였죠. 일본 바이어가 차가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윤희는 곧바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 오갔고 그 뒤 바이어가 다시 긴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는 숨을 고르고 한국말로 옮겼어요. 통역이 없는 회사를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추가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쪽과 먼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래 그 말을
통역 담당 직원이 받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추가 조건이 뭔지 물어봐. 윤희는 다시 일본어로 질문했고 바이어는 계약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윤희는 종이를 받아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골라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윤희는 몇 줄을 더 살피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뒤에 추가돼 있습니다. 표면상으론 가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재 사유를 붙이면 3달 안에 단가를 다시 낮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순간 임원 한 명이 벌떡 고개를 들었죠. 그 조항은 실무팀에서도 애매하다고만 보고 넘어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한번 훑어보고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정숙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룸 공기가 한 번 더 싸늘해졌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설명보다 계약이 먼저였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바이어에게 다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상대는 조금 전보다 훨씬 진지한 얼굴로 답했고 윤희는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건 본사 방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쪽이 급한 걸 알고 있으니 받아들이면 진행하고 아니면 여기까지 하자는 뜻입니다. 이번엔 회장이 직접 계약서를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죠.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있었는데 이걸 아무도 못 봤다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무가 땀을 닦으며 작게 변명했어요. 원래 통역 담당이 최종 정리해오기로. 입 닥쳐. 회장의 한마디가 전무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천천히 윤희에게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과 의심이 함께 들어 있었죠. 윤희야. 처음으로 회장이 며느리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설득할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부탁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체면 그리고 이 집안의 오랜 오만이 한꺼번에 걸린 말이었죠. 정숙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지금 뭘 믿고 저 애한테. 하지만 회장은 아내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는 잠시 바이어를 바라봤습니다. 상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완전히 문을 닫은 눈빛은 아니었죠.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상대가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정확히 읽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윤희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정숙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여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 말을 들은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 모두가 듣는 앞에서 차갑게 잘라 말했죠. 좋다. 내가 저 계약 따내면 청담에 집 한 채 주마.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도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고 정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 말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내뱉을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회장은 흔들림 없는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못 해내면 오늘 내가 나선 책임도 내가 져야 할 거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어 앞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천천히 끌어왔죠.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일본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말없는 며느리로만 여겨지던 윤희가 이 집안의 운명을 걸고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한가운데 앉게 된 건요. 윤희가 계약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당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녀는 물잔을 채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회장과 일본 바이어 사이에 놓인 가장 중요한 종이를 직접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집안 망신도 정도가 있지. 하지만 회장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말을 꺼낸 이상 이제는 결과를 봐야 했으니까요. 태수도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놀랐지만 그 놀람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죠. 윤희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붙은 추가 조항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일본어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방향이었습니다. 단가를 바로 낮추는 게 아니라 납품 후 일정 기간 안에 시장 상황이나 원자재 변동을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둔 구조였죠.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칼자루를 상대가 쥐는 조항이었습니다. 윤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정중한 일본어로 바이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항은 오늘 처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이미 정리된 아닙니까? 바이어는 잠시 윤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급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 통역짐으로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방금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건 언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의 성격을 읽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바이어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끝까지 듣고 난 뒤 한국말로 옮겼어요. 본사에서 정리된 안은 맞지만 오늘 여기서 저희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고 했답니다. 전무가 그 말에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웃으면서 넘기고 뒤에서 다시 조정하면 윤희가 처음으로 그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문장은 단호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무는 순간 자기 말이 잘린 걸 믿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전무를 보지 않고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지금 웃으며 넘기면 상대는 우리가 이 조항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계약 뒤에 가격을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말투가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떠보는 자리입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바이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알아들은 겁니다. 자신의 의도를 이 며느리가 정확히 읽고 있다는 걸요. 윤희는 다시 바이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어조로 일본어를 이어갔죠. 이번에는 말이 길었습니다. 룸 안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윤희가 입을 열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 얼굴에는 놀람이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불쾌함보다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무는 식은땀을 닦으며 윤희 입만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만 가볍게 떨고 있었죠. 윤희가 말을 마치자 바이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긴 대답을 내놨어요. 윤희는 조용히 듣다가 회장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항을 바로 짚은 건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급한 건 사실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떠보는 겁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밖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은 상대 쪽이 우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윤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우리 쪽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저쪽도 오늘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센 조항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압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아까부터 계속 오늘 안에 정리하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보다 납기 일정 이야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저쪽도 뒤에 걸린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룸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가 매달리는 쪽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윤희는 상대도 다급하다고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이 못 참겠다는 듯 작게 쏘아붙였어요. 말 몇 마디 듣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윤희는 그 말에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어를 향해 한 문장을 더 던졌어요. 이번에는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이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한 뒤 짧게 답했죠. 윤희는 그걸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한 답을 확인한 사람처럼요. 회장이 묻자 윤희가 곧장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저쪽 공장 쪽 일정이 이미 밀렸고 이번 주 안에 생산 계획을 고정해야 해서 오늘 계약을 끌고 가려는 겁니다. 전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 몇 마디로 알아냈다고? 윤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조급한 쪽은 질문을 피할 때 눈빛이 먼저 흔들립니다. 정숙은 윤희를 보며 입꼬리를 삐뚤게 올렸습니다. 어쩌다 몇 마디 알아들었다고. 아주 전문가가 다 됐네. 그 말에 태수가 아주 작게 어머니하고 말했지만 정숙은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을 이었죠. 괜히 설치다가 계약 깨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회장이 정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이 워낙 차가워서 정숙도 순간 입을 다물었죠. 지금 설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룸 안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건 처음으로 윤희 의견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먼저 계약서를 다시 보고 그 다음 바이어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추가 조항은 빼고 대신 저희가 납기 일정에서 한 가지 양보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일정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상대가 받을까?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지연 없이 시작하는 게 더 급해 보입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안에서 누구도 이렇게 읽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도 윤희뿐이었습니다. 윤희는 바이어를 향해 다시 일본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길고 훨씬 부드러웠죠. 단순히 거절하는 통역이 아니라 새 조건을 꺼내는 협상이었습니다. 바이어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에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고 마지막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처음으로 가능성을 본 눈빛이었죠. 윤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상대 설명을 듣고 한 줄 한 줄 다시 짚으며 조건을 정리해 나갔어요. 아까까지 모두가 무시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바이어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까지는 아직이었어요. 그는 펜 끝으로 계약서 아래쪽 한 문장을 가리키더니 윤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윤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회장이 곧장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윤희는 계약서 아래를 한 번 더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대가 조건 하나를 더 붙이겠다고 합니다. 방 안의 숨이 다시 턱 막혔습니다. 겨우 살릴 뻔했던 계약이 또 다른 고비를 맞은 거였죠. 윤희의 표정이 잠깐 굳는 걸 본 순간 회장의 손끝도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명만 남은 듯 보였던 계약이었죠. 그런데 일본 바이어가 마지막으로 조건 하나를 더 붙이겠다고 하자 방 안의 긴장감이 다시 바짝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기다렸다는 듯 낮게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나서지 말랬잖아요. 전무도 얼굴이 굳은 채 계약서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흐름이 꼬이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쏠릴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지? 윤희는 계약서 맨 아래쪽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천천히 말을 옮겼습니다. 초도 물량 납품 전에 저희 쪽 핵심 생산 라인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왜 문제야? 전무가 다급히 끼어들었어요.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쪽이 안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윤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조건은 단순 점검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윤희에게 쏠렸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계약서 문장을 짚었습니다. 설비 점검뿐 아니라 공정 흐름과 원가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건 납품 전 검수가 아니라 사실상 내부를 열어보겠다는 조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그건 회사를 오래 끌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었죠. 핵심 라인과 원가 구조는 아무 거래처에나 보여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열어주면 상대가 이후 협상에서 더 깊이 파고들 여지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전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윤희는 다시 일본 바이어 쪽을 바라봤습니다. 상대는 느긋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결정을 못하면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다는 사람처럼요. 그 얼굴을 보던 윤희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쪽으로 몸을 조금 돌려 낮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상대는 바로 일어날 겁니다. 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절해도 안 되고 그럼 어쩌자는 거니? 이번에는 윤희가 정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죠. 늘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이미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짧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윤희는 계약서 아래쪽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핵심 라인 전체 공개는 안 되고 품질 기준에 필요한 부분만 공동 확인 방식으로 돌리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가 구조가 아니라 완성품 기준 검수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전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저쪽이 받겠어? 받게 만들어야죠. 윤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의 눈빛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며느리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 자리를 맡길 수 있겠는지 보는 눈빛이었죠. 윤희는 다시 일본어로 바이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신중한 어조였습니다. 정중함은 그대로였지만 말의 방향은 또렷했어요. 핵심 라인 전체 공개는 기밀 문제로 어렵다. 대신 품질과 납기 신뢰를 위해 공동 점검은 수용할 수 있다. 검수 범위는 완성품 기준과 일부 공정 확인으로 정리하자. 그렇게 한 문장씩 질서를 세워나가듯 말했죠.
바이어는 표정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무슨 말이 오가는지 모르니 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손가락으로 냅킨 끝을 계속 비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를 보다가 아버지를 보다가 다시 바이어 쪽을 보는 걸 반복했죠.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윤희의 목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이어가 처음으로 긴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할 때 나오는 톤이었죠. 윤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역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한 번 더 보고 바이어의 손끝이 머문 위치를 보고 잠깐 시선을 내린 뒤 그제야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지금 저희 제안을 무조건 거절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쪽은 한 번 대인 적이 있어서 이번엔 말이 아니라 증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증빙? 저희 생산 안정성과 납기 이행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전무가 곧장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 지난 분기 납품 실적이랑 윤희가 또 한 번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자료로는 부족합니다.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벌써 2번이나 자기 말이 잘렸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이번에도 윤희 쪽을 봤습니다. 왜 부족하지? 저쪽이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언제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한 확답입니다. 그 말에 회장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통역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답을 원하고 있는지까지 짚어내는 말이었죠. 윤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종이로 설득할 때가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의 입으로 직접 확답을 줘야 할 때입니다. 내가 말하라는 건가? 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정숙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직접 외국 거래처 앞에서 확답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았으니까요. 잘못하면 나중에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그 말을 안 하면 계약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룸 안에는 찻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회장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하지. 정숙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태수도 등을 폈고 전무는 급히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일본 바이어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장의 말을 일본어로 옮길 준비를 했죠. 회장은 자세를 바로잡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핵심 라인은 열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납기와 품질은 내 이름 걸고 보장하겠습니다. 윤희가 그 말을 차분하게 일본어로 옮겼습니다. 회장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동 점검은 받겠습니다. 대신 회사 속을 다 보여달라는 식의 조건은 우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윤희의 통역이 이어졌고 바이어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지에 몰린 회사를 마지막으로 떠보는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이 회장이 어디까지 책임질 사람인지 재보는 얼굴이었죠.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믿고 가면 후회 없게 하겠습니다. 윤희가 그 말을 옮기자 바이어는 아무 말 없이 회장과 윤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을 뻗어 계약서를 자기 쪽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펜이 들렸고 방 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이어가 서명 직전
문득 윤희를 보며 일본어로 짧은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곧장 물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나? 윤희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묻습니다. 제가 왜 이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을 안 했던 거냐고요. 그 한마디에 계약 이야기로만 팽팽하던 방 안 공기가 전혀 다른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일을 안 했던 거냐고요. 윤희의 말이 떨어지자 룸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계약이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전부인 자리였죠. 그런데 바이어의 그 한마디는 계약서 바깥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전무는 아예 시선을 피했고 태수는 자기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더 꽉 쥐었죠. 회장은 눈을 좁혔습니다. 방금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는 처음부터 윤희를 그냥 임시 통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윤희가 문장을 옮기는 방식, 계약서에 함정을 짚는 속도, 질문을 던지는 위치를 보며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연히 일본어를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현장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는 걸요. 윤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계약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자기 삶까지 다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지? 윤희는 잠시 바이어를 보고 그 다음 회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이어의 질문을 다시 옮겼어요. 저분 말씀은 언어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무 흐름을 아는 사람 같은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냐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정숙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걸 왜 묻는데요? 지금 계약 얘기만 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매끄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집안에서 제일 먼저 윤희를 깎아내린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죠. 이 집에 들어온 뒤 3년 동안 늘 조용했고 시키는 일 외엔 나서지 않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쉽게 드러내지 않던 둘째 며느리.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사 임원들보다 먼저 계약의 핵심을 짚고 상대의 의도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회장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바이어가 다시 짧게 일본어로 말을 붙였습니다. 윤희는 듣고 나서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집은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십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른 문장이었지만 사실상 회장과 가족들을 향한 직접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전무는 얼굴이 붉어졌고 정숙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룸 안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윤희야, 저 말이 맞나? 윤희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 모두가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엔 따뜻함이 없었죠. 놀람, 불편함, 체면, 그리고 뒤늦은 계산만 섞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숙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 막았다는 거니?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방 안을 조용히 갈라놨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다. 그건
누가 입을 틀어막았다는 뜻보다 더 무거웠어요. 애초에 말해도 들을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장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있었고 화도 있었고 무언가를 뒤늦게 알아차린 사람의 낯선 침묵도 들어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다시 계약서를 한번 두드리며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제안이었죠. 윤희는 끝까지 들은 뒤 모두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앞으로 실무 협의는 저와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 같이 들어오길 원한답니다. 전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는 따로 있는데 윤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순간 정숙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무겁게 내려앉았죠. 바이어는 펜을 손에 든 채 담담한 표정으로 윤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눈빛이었어요. 윤희는 그 제안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회사를 믿게 된 게 아니었죠. 방금 이 자리를 뒤집은 한 사람의 판단을 믿게 된 겁니다.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윤희야, 저 말이 사실이면 넌 어떻게 하겠나? 이제야 처음으로 회의실이 아니라 가족 안의 문제로 질문이 넘어왔습니다. 윤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 식은 잔들을 한번 바라봤어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하던 일의 자리였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시선이 그 잔이 아니라 자기 입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작게 숨을 들이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이 먼저입니다. 그 뒤 일은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영리한 대답이었어요. 지금 감정으로 맞서면 계약도 이후의 자리도 다 흐트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잠시 그 말을 곱씹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 그럼 오늘은 계약부터 끝내자. 윤희는 다시 일본 바이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조건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실무 협의에 자신이 직접 나서는 건 단순히 통역을 한 번 했다는 수준과는 달랐습니다. 회사 안으로 발을 들이는 일이었고 집안의 서열과 시선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데도 윤희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무게였어요. 질문이 오가고 조건이 하나씩 정리되고 초도 납기 일정과 품질 검수 범위까지 모두 다시 손봤습니다. 전무는 그제야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임원들도 허둥지둥 서류를 마쳤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끌고 가는 사람은 윤희였습니다. 정숙은 끝내 못마땅한 눈빛을 거두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칭찬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잘못 봤는지 그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태수는 몇 번이나 윤희를 불러보려다 말았어요. 아내의 낯선 모습에 놀랐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일본 바이어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긋는 짧은 소리가 루만을 가른 순간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버틴 탓에 다들 숨부터 풀어야 했던 거예요. 전무가 먼저 됐습니다 하고 일어섰고 다른 임원들도 허리를 폈습니다. 회장은 서명된 계약서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윤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금 전과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람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죠. 왜 이런 사람이 이 집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그걸 몰랐는가?
그때 바이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짧고 차분한 일본어였어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윤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제는 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계약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떠난 뒤에도 룸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계약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걸 끝내 붙잡아 세운 사람이 임원도 아니고 오랜 실무자도 아니고 집안에서 늘 뒤쪽에만 서 있던 둘째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다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먼저 의자를 밀고 일어난 사람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명된 계약서를 직접 손에 들어올려 한 번 더 확인한 뒤 전무에게 짧게 말했어요. 후속 일정 바로 정리해. 전무는 거의 반사적으로 예, 회장님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엔 아직도 당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황급히 움직였죠.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챙기고 방금 오간 조건들을 서로 다시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선은 자꾸 윤희 쪽으로 향했어요. 조금 전까지 존재감조차 희미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두가 한 번씩 살펴보는 중심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윤희는 그런 시선을 굳이 받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빈 찻잔을 한쪽으로 모으고 흐트러진 냅킨을 정리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듯 조용히 손을 움직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동작이 오히려 더 방 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저렇게 계약을 살린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잔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이상할 만큼 낯설었으니까요. 정숙이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일본어를 한 거니? 물음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건 다정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놀라서 묻는 말이면서도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불쾌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윤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정숙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조금 배운 사람이 오늘 그런 말을 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캐묻는 쪽에 가까웠죠. 윤희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지금 여기서 자기 과거를 풀어놓아 봐야 곧바로 이해받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천천히 윤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수와 정숙 그리고 임원들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멈췄죠. 회장은 윤희 바로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살피듯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살았나? 윤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정숙이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얘길 왜 한 번도 안 했어? 이번엔 윤희가 정숙을 보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문장은 아주 짧았어요.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룸안 공기를 다시 멈춰 세웠습니다. 누구를 탓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실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 말 안에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묻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태수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저렇게까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다는 걸 그제야 조금 실감한 거예요.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보는 건 어디서 배운 거지? 윤희는 손끝을 모은 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있을 때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문서를 자주 봤습니다. 귀국하고 나서도 일본 거래처가 있는 작은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전무가 그 말에 거의 반사적으로 나섰어요. 그러면 아예 실무를 해보신 겁니까? 윤희는 전무 쪽을 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정식으로 오래 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비면 대신 돕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건 방금 전 모두가 봤죠. 정숙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이제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처음엔 왜 숨겼냐고 따지고 싶었겠죠.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엔 자신들이 해온 태도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회장은 천천히 뒤돌아 태수를 봤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나? 질문은 짧았지만 무게는 가벼울 수 없었어요. 태수는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일본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은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 정도 실무 감각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 무심함이 이제는 태수 자신에게도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전무에게 말했어요. 오늘 후속 협의부터 윤희도 같이 들어오게 하시오. 순간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바로 반응했고요. 여보,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건 오늘 처음 알게 된 우리 쪽이지. 정숙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더 차가워졌어요. 평생 집안 질서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 질서를 뒤흔드는 사람이 하필 자신이 늘 아래에 두던 며느리라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죠. 윤희는 그 말에도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겠나? 할 수 있나? 모두가 윤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전엔 늘 윤희가 무슨 실수를 할까 보는 눈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선택을 할지 기다리는 눈이었죠.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기세를 올리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쏟아내지도 않았죠.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회장은 그제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오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숙의 얼굴이 다시 굳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부엌과 거실 사이에만 있던 며느리가 이제 회사 일로 회장과 마주 앉게 됐으니까요. 태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삼켰습니다. 아내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은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죠. 윤희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걸음을 옮기다 말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방 안 모두가 듣는 앞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한 말은 그냥 던진 소리가 아니오. 정숙이 놀라 여보 하고 쳐다봤죠. 회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 따내면 청담에 집 한 채 준다고 했지. 그 말 그대로 지키겠소. 순간 루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정말 그 말을 다시 꺼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전무도 임원들도 태수도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윤희만이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농담도 체면치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회사를 살렸는지 분명히 인정하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윤희는 바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 뒤에 따라올 더 불편한 파문을 먼저 느꼈어요. 집 한 채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 이 집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기 시작할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이 집의 분위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호텔 복도를 나서는 동안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공기가 달라져 있었죠. 계약을 따낸 건 분명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사람들 마음을 흔든 건 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집안 어른들 앞에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며느리. 그 며느리가 오늘 회사를 살렸고 회장 입으로 청담의 집 한 채를 약속받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거니까 그냥 뜻만 전한 거죠? 말은 부드럽게 꺼냈지만 속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버튼 불빛만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어요. 무슨 뜻만 전해? 정숙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청담의 집 한 채를 진짜로 주겠다는 말은 회장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그 계약 누가 따냈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복도 공기가 단번에 식었습니다. 정숙은 입술만 달싹였고 태수는 눈을 내리깔았죠.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했나? 전무가 했나? 아니면 당신이 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기쁘지도 않았고 억울함이 풀리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들은 인정이라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조용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탔습니다.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층수가 바뀔 때마다 들리는 기계음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회장은 임원들과 전무를 먼저 보냈습니다. 후속 일정은 아침 회의에서 다시 정리합시다. 예, 회장님. 사람들이 급히 흩어지고 나자 로비엔 가족들만 남았죠. 정숙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도 아내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때 회장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윤희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걷자 정숙이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회장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도 말없이 따라 나섰죠. 호텔 밖은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도로엔 차들이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에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윤희도 굳이 먼저 묻지 않았죠. 잠시 뒤 회장이 발걸음을 멈추고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참 못 봤구나.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쓴웃음을 한번 지었어요.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나는 늘 내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만 쓸만한 줄 알았어. 그 말은 윤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방 안에 있던 임원들, 늘 큰 소리치던 전무, 그리고 집안에서 제일 믿고 챙겨왔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향한 말이었죠. 윤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계약이 잘 끝난 게 더 중요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처음으로 윤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왜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았냐? 윤희는 잠깐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접어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윤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굳이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요. 회장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는 듯 했죠. 윤희는 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가 조용한 게 낫다고 하셨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게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편해지지 않았죠. 그 뒤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회장은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편해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였죠.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천천히 물었습니다. 일본에선 왜 돌아왔냐? 윤희는 가로등 아래로 길게 떨어진 그림자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많았고 어머니 혼자 버티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문서를 봤던 건가? 네. 작은 부품 회사였어요. 처음엔 창고 쪽 자비를 했고 사람이 비면 사무실도 도왔습니다. 그때 일본 거래처 서류를 많이 봤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천천히 다물었습니다. 오늘 방 안에서 본 윤희의 모습이 우연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었다는 걸 이제 완전히 받아들인 얼굴이었죠. 윤희는 아주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배운 겁니다. 그 말이 회장에게는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배운 걸 자신들은 학벌과 말수만 보고 무시해 왔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호텔 문을 밀고 나온 태수는 두 사람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숨만 고르는 얼굴이었죠. 회장이 먼저 아들을 봤습니다. 왜 나왔냐? 태수는 윤희를 한번 보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윤희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아들을 보더니 별말 없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윤희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엔 여러 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 집안에서 무시받을 때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이 되어서야 처음 본 것처럼 놀라고 있는 자기 자신까지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언젠가 말해주겠지 했어. 그런데 그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더라. 그 말은 핑계가 아니어서 오히려 더 늦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한참 뒤에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됐어요. 용서의 말도 아니고 원망의 말도 아니었죠. 하지만 태수는 그 짧은 문장 안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들은 듯 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나오라고 한 말 그대로다. 윤희는 조용히 회장을 봤습니다.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은 내가 져야지.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도 몰랐던 쪽은 우리니까.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분명하게 말을 이었어요. 집 문제도 말뿐으로 끝내지 않겠다. 이번엔 윤희가 정말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했죠. 그건 계약값이 아니라 약속값이다.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지켜야 한다. 그 순간 호텔 안쪽에서 정숙이 나오다 멈춰 선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정숙은 차가운 얼굴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인정하지 못한 마음과 이미 뒤집혀버린 현실이 한데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이번엔 아내 쪽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로 와라. 그 한마디가 밤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며느리로만 살던 윤희의 자리가 그날 밤을 지나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회사에 나가는 일로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모른 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회사는 위기 앞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을 믿었지만 끝내 회사를 살린 건 늘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며느리였습니다. 배운 학교가 짧다고 해서 사람의 깊이까지 얕은 건 아니죠. 끝내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바로 세운 건 말수가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늦게 알아본 진심은 아프지만 그래도 그날 회장과 가족들은 가장 늦기 전에 윤희를 보게 됐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것보다 더 큰 응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